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알고 계신 민간요법이 있으신가요? 민간요법 중에는요, 근거가 없는 것이 많거나 또 잘못 사용되어지는 예가 많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민간요법이 잘못되었다거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없다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옛날에는요, 약이 귀했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서 치료를 했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전해지는 것이 민간요법인 만큼 그냥 무시할 만한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흔히 먹고 있는 채소 중에서 민간요법으로 활용해 왔던 것들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요. 또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깃든 과학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하면 매운맛 아니겠습니까? 고추 이야기인데요. 고춧가루가 감기를 예방하고 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감기가 오려고 할 때요,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한 술 먹으면 금방 낫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고추에 함유되어져 있는 캡사이신이요, 대사를 촉진시키고 또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요, 면역력은 5배 증가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민간요법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동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하지만요, 고춧가루를 살짝 볶은 다음에요, 식초 몇 방울을 넣은 다음에 따뜻한 물에 개어서 드셔도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빈혈이 있을 때 시금치를 활용해 보세요. 옛날에도요, 빈혈에 시금치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시금치에는요, 빈혈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철분이 풍부한 데다가요, 철분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C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빈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해 왔었습니다. 더군다나요, 헤모글로빈과 그 구조가 비슷한 엽록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을 치료하는 데 더없이 좋은 채소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반찬으로 조금 드시는 것으로는요, 부족하고요. 빈혈이 있을 때는 빈혈의 정도에 따라 많이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신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파인데요. 파에는요, 마늘과 같이 알리신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화알린과 황화알린, 그리고 내기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소염 진통작용이 있어 종기라든지 충치, 풍치를 다스릴 때도 사용하였었고요. 또 국부적으로 신경통을 다스리는 데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파를 찧어 가지고요, 환부에 붙이고 파스처럼 한지를 덧대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파는 피를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출혈이 있을 때도 지혈작용이 있어서요,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약재로도 사용하는 생강입니다. 생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화불량, 속이 냉하신 분들 또는 수족냉증 등에 도움이 되고요. 또 아이들의 경기를 다스린다거나 아니면 간질을 다스리는 데도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보시려고 한다면요, 대추와 함께 달여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생강에 함유된 진조롤과 쇼가올은요, 면역력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또 진통 효과도 있어서 편두통에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쑥인데요. 쑥은 지혈작용이 뛰어나서 치질로 인한 출혈에도 사용되어 왔었고요. 또 코피가 날 때도 많이 활용했었죠. 쑥은 천식에도 좋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의 정유 성분인 시네올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등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 기능을 도와 봄에 찾아오는 춘곤증을 이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강력한 해독작용이 있어서 대장균이라든지 디프테리아균의 발생을 억제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부인과 질환을 다스리는 데도 많이 활용되어 왔었는데요. 생리통을 완화하고요. 또 백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 500ml에 쑥 한 3g 정도 넣고요, 달여서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주 먹는 양파입니다. 양파도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었는데요.
독충에게 물리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즙을 내어가지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양파에는요, 유아 프로필 알린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소염 진통작용을 돕고요. 또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요, 강력한 항암 성분으로 특히 위, 식도, 대장을 비롯한 소화기계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간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다음은 양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근인데요. 요즘은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요. 오래된 이질이나 대장염을 앓고 있을 때 많이 활용되어 왔었는데요. 이것은 당근에 함유되어져 있는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기능뿐만 아니라 장내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옛날에도 당근 씨를 볶아서 사용을 했었고요. 또 당근은 잿불에 살짝 구워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했던 이유는요. 베타카로틴은 열을 가했을 때 그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추가한다고 한다면요. 금상첨화겠죠.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당근을 활용하실 때는요. 꼭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당근을 약으로 드실 때에는요. 매일 반 개 이상을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름 열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으신 분들께는 생소한 식물이지만요. 중년 이후 세드시라고 한다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릴 적에 연못이나 저수지 주변에서 물밤이라고 해서 삶아서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물밤이 바로 마름 열매이죠. 사실 마름 열매는요, 밤하고는 전혀 다른 식물이지만 모양과 맛이 밤과 흡사해서 물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마름은 능인이라고 해서 한약재로도 사용되어 왔었는데요. 주로 부인과 암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요, 출혈성 폐혈증 바이러스에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요,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저는 좀 싫어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오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의 향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못 먹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일부러 먹지는 않습니다. 오이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요. 화상을 다스리는 데도 사용이 되었었고요. 또 갈증이 있을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콩나물만큼이나 아스코르빈산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숙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칼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요.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꼭지 쪽에 쓴맛을 내는 성분인 쿠쿠비타신의 경우에는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서 간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한 마늘입니다. 마늘은요, 예로부터 구충제로도 사용되어져 왔었고요. 또 간 기능이 쇠약해지거나 늑막염이 있을 때도 사용되어 온 민간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알리신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알리신은요, 구충작용은 물론이고요. 또 면역력을 높여서 염증을 다스리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항암작용도 뛰어난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마늘을 소주에 설탕을 조금 넣고 밀봉한 후에요. 한 3주에서 6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소주컵으로 한 잔씩 드시면요. 약주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함유되어져 있어서 위 점막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요. 위염이나 위궤양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즙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먹기도 편한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양배추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위가 차거나 속이 차가우신 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증상이 호전되면 드시는 것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민간요법에 활용되는 식품들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